39번.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부등식 풀면 되겠지. 자, 41번.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다 했네. 2차 부등식의 해가. 자, 여기서는 빨리 요게 항상 체크가 돼야 돼. 크다를 풀었는데 해가 요렇게 돼 있다는 말은 A 더하기 B가 음수다. 항상 이 체크하고 가야 돼. 부동호 방향 보고. 그 다음에 1과 2가 근이란 뜻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분의 B 더하기 C. 요게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분의 C 더하기 A. 요게 두 근의 곱. 그럼 A, B, C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때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있지.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그러면 3A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 식에서 C 더하기 A는 2A 더하기 2B. 자, 이거 정리하면 A 더하기 2B 마이너스 C는 0이다.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자를 소식에 나오보자. 먼저 C를 소개한다. C. 두 개를 더해버리면 4A 더하기 6B는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2A. 자, 이 말은 B를 A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B를 A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C를 A로만 더 표현하면 되겠지. 자, 요식 A. 자, 2B니까 여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A 마이너스 C가 0.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분의 1A가 됩니다. 자, 아까 부호 하나 있었다, 그지? 부호. A 더하기 B가 음수네. 그럼 A 더하기, 자, B는 마이너스 3분의 2A. 그러면 이게 3분의 1A가 돼서 이게 음수기 때문에 A가 결국 음수다. 이것도 얻을 수 있다, 그지? 이런 건 서술형 내기 좋으니까 정리하는 거 잘 정리해봐. 자, 이제 요걸 풀어라 했지. 요거는 자 AX제곱.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3분의 2AX.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3분의 1A. 요게 0보다 크다. 요거 풀어라. 자, 양변 A를 나눠버리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이 A를 나누는데 A가 여기서 음수다 하는 거 정리해놨지. 요게 0보다 작다. 자, 요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다. 됐지? 지금 부등식 푸는데 묻기를 뭘 물었어? 요걸 물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겠네, 그지? 바로 두 건의 합 3분의 2 이렇게 바로 풀면 됩니다. (42는) 근각에서 바로 쓰면 되고. 자, 43 보자. 요건 이제 그래프로 2차 부등식 푸는 거. fx, g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fx가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크다. 또는 fx가 0보다 작고 gx도 0보다 작다. 요거를 풀어주면 돼요. 둘 다 0보다 크고 둘 다 0보다. 먼저 둘 다 0보다 크다를 보자. 먼저 f가 0보다 큰 거는 요쪽하고 요쪽이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그 다음에 9보다는 크다. 이렇게. 9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g가 0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지. 2보다 크고 13보다 작아. 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네. 그 해가 바로 요게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해는 x가 9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다. 그게 이제 둘 다 0보다 큰 범위지. 이제 둘 다 0보다 작아도 되지. 둘 다 0보다 작은 범위, 먼저 f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에서 9까지. 그 다음에 g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지. 그럼 2보다 작거나, 2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9보다 크다, 13보다 크다. 13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5에서 2가 된다. 그래프에서 하는 거다, 그지? 자,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자, 오늘 요식을 정리해보자, 부등식을. 그리고 이제 fx를 묶어내버리자. 그럼 이쪽은 fx가 하나 그대로 남고, 이항해서 gx다, 이렇게. 자, 그놈이 0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요게 양수고, 요게 양수인 범위. 반대로, 요게 양수고, 이쪽은 음수인 범위. 곱해서 그거니까, 음수니까. 요게 음수인 범위 하나 하고, 요게 음수고 요게 양수가 되는 두 가지 풀어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f가 양수라 해야 돼. f가. 자, f가 양수인 범위는 f가 지금 요거니까 여기서 요까지지. a에서 d까지네, 그지? 그래서 f가 양수인 범위는 a에서 d. 그 다음에 g가 음수가 되는 거. 자, g가 음수가 되는 거는 이렇게. g가 음수가 아니고, 요게 음수가 되는 거는 fx가 gx보다 작다 이 말이지, 그지? fx가 gx, 요게 음수다는 말은 fx가 gx보다 작다. fx가 gx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 아래쪽에 그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 g가 반대네. f가 작아야 되니까. f가 지금 위에 게 f지. 이게 f다, 그제? 그럼 f가 g가 더 커야 돼, g가. 이게 g인데 g가 더 큰 건 여기하고 여기네. 그래서 b보다 작거나 e보다 크다. b보다 작거나 e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 그래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또는 이제 반대로 f가 음수야, f가 음수인 거는 요거하고 요거지. 그럼 A보다 작거나 D보다 크다, 이렇게. D보다 크다. 요게 F가 음수고. 그 다음에 이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F가 더 커야 되겠지, 이렇게. F가 지금 위로 볼로가 더 큰 건 요 사이네, 요 사이. B에서 E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여기. 그러니까 요 범위가 X는 D에서 E가 된다. 그치? 그래프에서 푸는 부등식이다, 그지? 그래프 보고 푸는 거. 45. A-1을 곱한 거랑 B-1, B-2를 곱한 거 같더라. 그 다음 A와 B는 또 B가 더 크다. 이렇게. 이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 이거는 먼저 fx식을 하나 만들죠. x 빼기 1, x 빼기 1. 그러면 fx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fx다. 그럼 주어진 이 조건은 무슨 말이냐면 요 식에다가 a를 넣는 거랑 b를 넣는 값이 같다 이 말이죠. 요 식에다가 a를 넣은 값이랑 b를 넣은 값이 같다. 그럼 그렇게 값이 같은 거는 2차 함수 같으면 어디서 같으냐면 y 값이 이렇게 같게 되는 요놈과 요놈이 바로 a이고 b다 이 말이에요. 요게 a이고 b다 이런 뜻이에요. a를 집어넣는 값이랑 b를 물론 요거 요렇게 같다 해서 요거를 a, b 요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간에 요 a하고 b는 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상태로 a하고 b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가 됐지? 그게 요 조건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로 푼다는 거예요. 지금 y는 좌변이 요거잖아요. 요거 이 파란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y는 우변, y는 a-1, a-2. 자,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죠. 이되나? 요 파란 그래프가 a-1, a-2는 뭔데? 요 식에서 x가 a일 때 함수 값이잖아, 그지? 그 함수 값이 어디 있어?
그게 이기잖아, 이거. 이 값이 a-1, a-2가 돼요. 물론 b-1, b-2라 해도 되고, 그지? 같은 값이니까. 이 파란 그래프가 요 빨간색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그거는 x는 a에서 b가 된다. 좀 어렵죠? 자, 요게 1이고 요게 2야. 그럼 a, b를 이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해도 관계없어. a일 때와 b일 때의 값이 똑같지, 그지? 그럼 요 값이 지금 뭐가 되느냐면 a-1, a-2라고 해도 되고 b-1, b-2라고 해도 돼. 자,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역시 a부터 b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해가 된다. 됐지? 그래프 아니면 못 푸는 거, 이거는 반드시 그래프로 접근해야 돼. 자, 46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개념이 들어가겠네. x축보다 위쪽에 있다. 자, 이차함수가 위쪽에 있다는 것은 이 말이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2am 플러스 2m 플러스 b 이놈이 0보다 작아야 돼. 이 식이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모든 m에 대해서.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식을 m으로 정리를 해야 돼. m으로 정리한다. 2-2a의 m. 자, m이 없는 것. a제곱 플러스 b. 이놈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응? 아, 요거, 그지? 요게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이 m이 막 바뀌어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 값은 뭐가 돼야 될까, 항상?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럼 m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요거는 0이 되고 요쪽이 음수니까 이 식은 항상 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정리할게. ax제곱 bx 더하기 c. 이 값이 항상 양수가 되고 싶어. 이때 a는 0이 아니다. 이 값이 항상 양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래프로 생각해봐. 그래프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라는 말이네. 그럼 이렇게 되라는 말은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하고 만나지 마라 이 말이야. 그 2차식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크다 하든 작다 해볼까. ax제곱 bx 더하기 c가 0보다 이제 요렇게 했다 쳐봐. 요렇게 하면 그래프는 요렇게 돼도 되지만 요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때는 이제 a가 음수가 돼야 돼.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은 0보다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됐지? 2차식은 요렇게 해주면 돼. 자, 두 번째. 이제는 ax 더하기 b가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그럼 이것도 역시 그래프로 접근하면 돼. 항상 0보다 커버린 말은 직선이 이렇게 막 기울어져 버리면 항상 클 수가 없지. 항상 크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말은 기울기 이 부분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b가 양수가 됩니다. 항상 음수가 되는 밑에 있으니까 기울기는 0이고 b가 음수다. 자, 지금 이건 항상 음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계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0이 되고 이 부분이 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1 정해졌고 a가 1이면 이게 0보다 작으면 b는 1보다 크다. 요렇게 되면 m 값에 관계없이 이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돼서 값이 항상 양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잘 알아두라. 지금 요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1차식보다도 이제 주로 쓰는 게 우리 2차식을 많이 썼다, 그제? 1차식보다도. 그러니까 1차식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차는 이런 게 없어, 3차는. 3차는 왜 그러냐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돼버린 그래프밖에 없어.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한쪽이 계속 올라가고 한쪽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양수, 항상 음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제?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는 1차식 형태거나 또는 차수가 짝수 차일 때만 그런 모양을 써요. 4차식은 나중에 뭐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거는 X축에 대해서 붕 뜰 수가 있다. 그래서 홀수차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홀수차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47. 자, 부등식 했다. 2차 부등식 안 했다, 그지? 그냥 부등식 했기 때문에 A가 1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없지.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더라. 자, 일단 A가 1인 경우를 보자, 1인 경우. 이런 거 잘 따져야 돼. A가 1이 돼버리면, 지금 봐, 우리 전체적인 어떤 시험 범위 중에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단원이, 제일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이 어디고? 그게 함수 단원이에요, 함수 단원. 그 다음에 그 함수하고 그대로 연계지어서 문제 낼 수 있는 이 부등식 단원. 이런 거 다 지금 함수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적인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잘 돼 있어야 돼. A가 먼저 1이 돼버려봐.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절대 성립할 수 없지. 그리고 A가 1이 돼버리면 X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X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로 이해하라 했노? A 값에 관계없이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 A 값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A 값에 관계없이 절대 성립하지 않네. 그럼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겠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때도 조건이 성립하네. 우리가 찾는 A 값이 해당한다 이 말이야. 이제 A가 1이 아닐 때 보자. 아닐 때. 1이 아닐 때는 이게 2차식이에요. 2차식. 크다를 만족하는 X가 나오면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작거나 같다 이 말이지. 그지? 크다를 만족하는 게 없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작거나 같다는 뜻이야. 즉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돼요.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식하고 요거를 합쳐줍니다. 여기서는 1이 아니니까 1이 빠져있지, 그제? 그 나중에 답을 쓴 다음에 이제 1을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이게 아니고, 풀으라는 게 아니고, 2차 부등식이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되라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그래프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 그래프가, 그제? 그래프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것만 조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6개 쓰는 게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6개 쓰는 거고, 만약에 2차 계수가 양수를 알 때는 이 3가지만 조사를 합니다. 자, 지금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6개 중에 어느 그래프가 되겠는가 이거 찾는 거예요. 언제? 해가 존재하지 않더라, 항상 성립하라, 어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타날 때. 그럼 봐. 크다가 있으면 안 돼, 크다가. 크다가 있는 거 다 없애야 돼. 크다가 있는 거는 다 빼야 돼. 이런 건 다 크다가 있잖아. 크다가 없어져야 돼, 그제? 그 말은 요렇게 되라, 이 말. 그렇지? 그래프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그 6개의 그래프를 다 그려놔. 그려놓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어느 그래프인가 그거를 찾아주면 돼. 자, 48번. 이런 건 학교 시험 그런 데 잘 안, 문제가 이제 다 옛날 문제들이에요, 옛날 문제들. 그 요즘 저 책에 나오는 이런 형태들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지금까지는 임의의 실수 X, 조금 전 같으면 임의의 실수 M에 대해서, 그렇게 임의의 실수 그 값이 하나밖에 없었지. 근데 이거는 그게 2개가 있어, 2개가. 자, 2개가 있지만, 일단은 이 식을 X로 정리할 거야. 꼭 X라는 게 아니고 어느 문자로 정리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일단은 정리하자. X제곱. 자, X가 2y 더하기 5X. 그 다음 X 없는 거 4y제곱 AY 더하기 B. 요 놈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근데 그냥 0보다 크면 안 되고 항상 커야 돼. 항상. 자, 지금 이거는 뭐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X로만 봐. X. 자, X에 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라는 말은 이 말이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아버리면 되지. 아래로 볼록은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 2y 앞에 2 빠졌지. 2y 플러스 빠졌지. 그럼 2y 플러스 5의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4y 제곱 ay b 요 놈이 0보다 작아요. 자, 정리하자. 4y 제곱 없어졌네. 20y 마이너스 ay. 자, y 정리했고. 자, y 아닌 거 25 마이너스 b. 자, 정리하면 이렇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0보다 커. x값에 관계없이, 그지? 요 식만 성립하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큰 거야. 자, 근데 또 이 식은 y에 관한 식이네. 이 식이 또 y값에 관계없이 성립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y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면 이 식이 x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된다는 이런 의미죠. 요게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아까 했지? 요게 0이고 요게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0, b는 25보다 크다. 됐죠? 됐고, 똑같은 거니까. 응? 49. 자,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단 한 개만 존재해야 돼. 자,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되네, 이렇게. 그럼 1부터 4. 자, 그 다음 이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작거나 같다니, 그지? 그럼 사이야, 사이. 근데 그 안에 정수가 지금 2하고 3, 이렇게 들어있잖아. 1, 4는 아니니까, 그지? 그럼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단 한 개만 존재하라, 이렇게 해서. 단 한 개만. 단 한 개만 존재하는데, 그럼 3 또는 2 하나만 존재해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버리면 3 하나만 존재하게 돼. 그럼 이렇게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는 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된다, 안 된다? 왜? 그렇지. 곱이 음수잖아, 지금. 곱이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음수인데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그지? 이해되지? 그런 거를 자꾸 세세하게 잘 따져야 돼. 안 그랬으면 시험 쓸 때 봐. 이건지 몰라버리면 봐라. 시험 치면 당연히 틀린단 말이야.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인데 두 건의 곱이 지금 음수가 돼 있잖아, 음수.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2만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2만 포함해서 여기 0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요게 두 건이 돼야 돼, 두 건이. 자, 그러면 요거를 알파, 자, 요거를 베타 이렇게 쓰자. 그 건을, 요 건을 알파, 위에 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딴 문제 쓰자. 자, 요거를 P, 요거를 Q 이렇게 쓰자. 요게 건이야, 건. 요 방정식의 건이다, 건. 아, 여기도 오면 안 되네. 0보다 더 넘어가야 되지. 다시.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지? 요쪽은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 건이. 음수니까 0을 넘어서서 이렇게 가야 돼. 0을 넘어서서. 0을 넘어서서 이렇게 돼야 돼. 이게 P이고 이게 Q가 돼. 무조건 0은 넘어서야 돼. 음수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P는 0보다는 일단 작아야 되겠지. 요 P. 자, 요 식을 Y는 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는 게 계속 그래프를 풀고 있다. 이렇게 하면 건 요게 P이고 요게 Q. 이렇게 되는데 이 P는 0보다는 무조건 작아져야 되는 거야. 0보다는. 맞지? 이제 Q가 어디 있냐면 Q가 2보다, 자, Q가 2가 되면 될까 안 될까? Q가 2가 되면 되지.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2가 포함이 되잖아. 그럼 Q는 2도 되는 거야. 2도 되고 3은 되면 돼, 안 돼? 그 Q가 3이 되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3도 또 들어가 버리잖아. 그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건은 0보다 작아야 돼. 다른 한 건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프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조건을 한 가지만 쓰면 되지. 건과 건 사이에 이렇게 0과 이 P가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한 가지만 쓰는 거야. 마지막 거, 건의 분리. F0이 어떻게 돼야 될까? P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있다, 그지? 그럼 F0은 0보다
그래프 보고. F는 0보다 작아야 돼. 같아도 안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F2는 0보다 (2는) 돼도 되잖아. 2는 돼도 된단 말이야. 요게 2를 싹 지나가도 되는 거야. 그건 2가 돼도 된다 이 말이야. 하지만 3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F3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연립해 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한쪽에 등호가 붙어 있다 이렇게, 그제? 요거 때문에 붙는 거야. 요거 때문에.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자, 1차식은 2분의 a 더하기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x가 2분의 a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식은 3하고 b 사이다, 그제? 3하고 b 사이야. 일단 3과 b 사이인데 어느 게 3이고 어느 게 b인지는 몰라. 그럼 이게 3이고 b일 수도 있고 이게 b이고 이게 3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요런 모양은 요런 모양이야. 그 다음에 뭐보다 크거나 같다 있다, 그제? 여기에 뭐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해가 요렇게 된 거야. 해가. 그럼 요 부분이 요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2분의 a 더하기 1 해서 요놈이 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첫 번째 요런 경우 3하고 b가 더 큰 경우야, 그제? 3하고 b를 비교할 때 b가 더 큰 경우. 자, b가 더 클 때는 요놈이 3과 b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말이지, 그제? 요놈이 3하고 b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1이 2분의 a 더하기 1이 3에서 뭐하고 있나? 요게 해집합인데 그 해집합이 요렇게 돼야 되잖아. 자, 그 말은 2분의 a 더하기 1, 요 값이 4가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요 b가 7이 된다 이 말이네. 그럼 a는 7, b도 7. 그럼 b는 3보다 크니까 성립하지. 그래서 a, b가 둘 다 7이 되는 경우. 자, 만약에 요렇게 됐다면 최대값이 3이 돼버리잖아. 최대값이 7이 될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될 수가 없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4가 되겠다. A 인터넷 카페의 4월 회원 수는 260명 미만이었고 남녀의 비는 자, 회원 수가 총 260명이야. 260 미만이야. 자, 남녀의 비가 2대 3이야. 자,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이 비가 2대 3이야.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남녀 회원의 비가 2대 3이다. 5월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5월에 이게 4월, 5월 또 구분하면 되겠다. 여기 4월, 5월 이렇게 구분하죠. 자, 회원 수는 2A명, 3A명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남녀 회원 수가 4월 달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두 개를 더한 5A가 260 미만이었다. 이렇게. 회원 수는. 그러니까 남녀의 비가 2대 3이 돼요. 자, 5월에는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2배 더 가입하여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2배 더 가입했다. 그럼 남자는 B명이 가입을 해요. 그럼 여자는 2배니까 2B명이 가입을 했지. 그 원래 있던 인원은 2A명이었잖아. 2A, 3A명이었잖아. 거기다가
신입 세원이 이만큼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남녀의 비가 5대 8이 됐지. 자, 다시 봐. 어느 인터넷 카페에 4월 회원수는 260명 미만이었는데 그때 남녀의 비가 2대 3이야.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해서 4월에는 남자는 2A명, 여자는 3A명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지? 됐지? 같은 비례시력을 써야 돼. 그래야 B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월에는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2배 더 가입한 거예요. 그럼 새로 가입한 인원이 있겠네. 그 인원을 남자 인원을 B라고 하면 여자 인원은 2B가 되겠지. 그럼 인원수는 어떻게 돼? 원래 있던 2A명에다가 남자는 B만큼이 늘어났고 여자는 원래 있던 3A에다가 남자의 2배에 해당하는 2B만큼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B가 5대 8이었다 이 말이에요. B가 5대 8. 자, 뭐가 5대 8이냐면 2A 더하기 B 대 3A 더하기 2B가 요게 5대 8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B가 5대 8이고. 이제는 요렇게 곱하는 거지. 정리하자. 16A 더하기 8B는 3호 15A 더하기 10B다. 정리하면 A가 되고 2B가 되네. 그래서 A하고 B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5A가 260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지? 그럼 5를 나눠버리자. A는 5, 25, 5, 20. 52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돼. A는 52보다는 작은 수가 돼. 그 다음에 전체 회원수는 320명을 넘었지. 그럼 전체 회원수는 몇 명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전체 회원수잖아. 이거 두 개. 자, 더하자. 더하면 5A 더하기 3B 이렇게 돼. 자, 이놈이 320명을 넘었기 때문에 320보다 크다 이렇게 돼. 5월 말 전체 회원수를 구하시오. 자, 전체 회원수는 5A 더하기 3B지. 5A 더하기 3B인데 지금 A는 2B하고 같다 있잖아. A는 2B야. 요건 2B야. 요게 2B야. 그럼 10B니까 13B. 이게 전체 회원수지. 전체 회원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게 320보다는 크네. 13B가 320보다는 크고 또 A가 지금 2B잖아. 2B가 52보다는 작잖아. 그제? 2B가 52. 그럼 B는 26보다는 또 작겠네. B는. 또 B는 13분의 320보다는 크겠네.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자 B 범위부터 찾아야 돼. 자, 320을 13으로 한번 나눠봐. 2는 26 하면 60 5, 4 점 땡땡이네. 그지? 그럼 B는 24점 땡땡보다는 크고 26보다는 작으니까 25밖에 없네. 그지? 그래서 B가 25가 되는 겁니다. 자, B가 25면 A는 50이 되겠네. B가 25면 A는 50이 되겠네. 지금 찾는 게 전체 인원수니까 전체 인원수가 아까 13B였네. 그지? 그 13B니까 요 곱하기 13 해주면 그게 전체 회원수가 되겠네. A로 풀든 B로 풀든 아무 때나 풀면 돼. 지금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B로 풀어졌지. 어느 제품의 가격을 현재의 X%만큼을 인상하면 판매량은 현재의 5분의 4 X%만큼 줄어들 때 현재 매출액보다 줄지 않도록 가격을 인상하려면 가격 인상률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현재의 가격을 A라고 하고 현재의 판매량을 B다 이렇게 두죠. 현재의 가격을 A. 그럼 가격을 X% 인상한다는 말은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 요거 이해되나? 요게 X% 인상했다는 말이에요. 그지?
판매량은 원래는 B였잖아. 근데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얼마만큼? 줄어들 때는 이게 1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퍼센트. 5분의 4. 5분의 4 X 퍼센트. 100분의 5분의 4 X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게 현재 매출액. 현재 매출액은 가격이 A고 판매량이 B니까 이게 현재 매출액이지. 이거보다 줄지 않았다, 작지 않다는 말은 크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지? 이게 줄지 않았다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 자, A, B는 바로 약분해버리면 이게 1이 되네. 1. 그러면 요 부등식 푸시오 이 말이네. 그지? 2차 부등식 풀어서 거기서 X의 최대값 구하라. 자, 그럼 요런 내용 조금만 한 번 더 정리할게. 자, 수열, 등비수열 배운 사람들은 그때 내용 다 했다. 그지? 등비수열 배운 사람들은. 일정 비로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는 이런 경우를 정리해놔. 일정 비로 증가, 일정 비로 감소. 자, A가 있어서 처음에 A가 자 10% 늘어났어. 그럼 10%는 얼마인데? 0.1이란 말이지, 그지? 그거를 앞으로 지금 R로 표현할 때 R로. 자, A가 있었는데 R의 B만큼 늘어났어. 그럼 A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A, R을 곱하면 되지. 10% A의 10% 하면 A 곱하기 0.1 이 말이잖아. 늘어난 양이 이만큼이잖아. 그럼 만약에 줄어들었어. 처음에 A야, A. R이라는 B로 줄어들었어. 10%가 줄어들었어. 그럼 줄어들면 당연히 빼는 거잖아, 이렇게. 요 양만큼.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요렇게 되네, 그지? 요거를 정리하면 요렇게 돼. 자, 제일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A였어, A. 자, A이던 것이 R이라는 B로 늘어나면 줄어들면 이렇게 된다.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요 양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해주면 그 R이라는 B만큼 많아진다. 이렇게. R이라는 B만큼 늘어났다는 뜻이고 빼주면 R이라는 B만큼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몇 번 늘어났어? 이렇게 한 번 그렇게 됐지. 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R이라는 B만큼 또 늘어나고 또 줄어들 거야. R이라는 B만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전에 있던 원래값, 요 A가 원래값이잖아. 그지? 조금 전에 있던 원래값은 1 더하기 R이지. 요거는 1 빼기 R이고, 그지? 자, 거기다가 요만큼을 더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다 1 더하기 R을 곱하면 되고, 요건 1 빼기 R을 곱하면 됩니다. 원래, 이거를 그냥 A라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원래 있던 이 A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원래 있던 A에다가 1 더하기 R이 곱해지고, 밑에는 1 마이너스 R이 곱해졌어. 자, 정리하면, A라는 게 있어서, R이라는 B로 늘어날 거야. 그럼 A에 1 더하기 R이 되고, 자, 2번 늘어나면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되네. N번이 늘어나게 되면 N제곱이 된다. 요 말이야.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줄어들 때는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R이라는 B로. 그럼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빵이 하나 있었어. 1,000원짜리. 이거를 10% 세일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빼기 0.1 하면 돼. 자, 세일을 했다 지금. 그래도 잘 안 팔려가. 20% 또 세일해서 1 빼기 0.1. 자, 이렇게 팔다가 도저히 남을 게 없어. 20% 인상을 했어. 1 더하기 0.1. 뭔 말인지 알겠지? 1 더하기 R을 곱하는 게 그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이런 비들을 여러 번 하더라도 이 계산만 해주면 돼. 자, 중고차 중고차 A, B의 중고차 가격이
요거는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B차는 500만 원. B차가 더 비싸다. 그지? B차가 더 비싸. 근데 연비를 보니까 가격이 산 차는 연비가 12고 가격이 좀 비싸게 준 차는 연비가 15야. 1리터당 주행거리야. 기름 1리터를 딱 넣고 나면 A차는 400만원짜리는 12km밖에 못 가. 근데 500만원짜리는 15km 나가. 그럼 기름값은 500만원짜리는 기름값이 적게 들겠지. 똑같은 기름을 넣는데 이 차는 많이 가니까, 그제? 이 500만원짜리는 연비가 이런 거를 연비가 좋다고 이야기해. 똑같은 차를 사서 살 때는 가격이 B가 더 비쌌어. 그런데 타면 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똑같은 거리를 주행한다고 할 때 A는 기름값이 자꾸 많이 드는 거야. 그지? B는 기름값이 적게 들지. 기름을 한번 넣을 때마다 이 차는 한번 넣을 때마다 5만원, 5만원 이렇게 넣어. 이 차는 4만원, 4만원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거리를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가다 보면 이 기름값이 이 기름값보다는 계속 많겠지. 그럼 언젠가는 이 기름값이 역전이 된다. 그지? 이 기름값 총 합을 생각해봐. 합을. 지금은 15만원, 12만원이잖아.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돈은 자꾸 많아지고 이거는 좀 적게 많아지는 거야. 이 차이가 자꾸 커지겠지. 이 차이가 어떻게 하면 돼? 100만원보다 더 커버리면 100만원보다 더 커버리면 내가 살 때는 500만원 주고 샀지만 훨씬 이득이 되겠지. 그지? 차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도 기름값에서 이익을 봐서 전체적으로는 더 유리하단 말이야.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자, 문제 봐.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일정하다고 하자. 휘발유 가격은 막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하고 차 가격과 휘발유 가격만 고려할 거예요. 다른 사항은 하지 않고 중고차 A를 구입하는 것보다 100만 원이 비싸지만 B를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되려면 중고차 B를 예를 들어서 기름 한 번 딱 넣고 이걸 안 탈 거야. 그러면 당연히 400만 원짜리 사는 게 더 유리하지. 근데 기름을 계속 넣고 타는 거야. 지금 몇 킬로를 타게 되면 더 비싸게 산 500만 원짜리를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겠는가 이런 거 찾아라. 내용은 다 이해됐지? 아이고. 1리터. 자,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몇 킬로를 타게 되겠는가 이걸 다뤄야 돼.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은 1리터당 기준이 1리터가 기름 양이 기준이지. 그리고 기준을 바꿀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1kg에 1km를 가는데 12분의 1리터가 든다 이 말이야. 1km를 가는데 이렇게 12를 나누면 되니까 그제? 요거는 15분의 1리터가 되는 거야. 이 킬로미터를 가게 되는데 단위를 바꿀 거야. 반대로 이런 연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그러면 X키로를 달렸다라고 생각해봐. X키로를 달리게 되면 자, 요 차는 12분의 X리터를 사용하겠지. X키로를 달렸다라고 생각하면 요 차는 12분의 X리터가 사용이 됐고 이쪽 차는 15분의 X리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름값은 얼마인데? 1200원이니까 곱하기 1200을 하면 요게 이만큼 달렸을 때 X킬로미터를 달렸을 때 두 차의 기름값이야. 두 차의 기름값. 맞지? 두 차의 기름값인데 자, A차는 400만원이었어. 이게 400만. 그 다음 기름값이 이마이 들었죠. X 타고 나면 A차는 원래 400만원 주고 또 X키로를 타는 동안에 기름이 이만큼 가격인 거예요. 자, B차는 원래 500만원이었어. 자, X키로를 타는 동안 기름값이 이만큼이 들었어. 자, 이 돈이 이 돈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X키로를 탔는데 내가 이 사람이 더 경제적으로 타고 있다. 금액이 적단 말이에요. 그지? 차값하고 기름값을 합친 금액이 더 적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차를 사는 게 더 유리하게 돼.
요 부등식을 푸시오. 됐지? 자, 54. 자, 판별식이 0보다 큰데 그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라 이 말이야.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마이너스 2만 있어. 마이너스 2만. 옛날에 이거 진흥이 억수는 안 되는데 진호는 잘 되는 거 모르겠네. 여기 2, 3은 6이에요. 2, 3은 6. 풀마 이렇게 돼. 그럼 마이너스 3에서 2네, 그지? 마이너스 3에서 2가 되네. 그 다음 요거는 A하고 4인데 이렇게 돼서 4하고 A지. 4하고 4하고 A. 4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 4하고 A 의 이쪽이다. 양쪽, 그지? 크다니까 요게. 그런데 동시에 만족되는 게 마이너스 2만 돼 있다. 그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그 앞에는 마이너스 1이 있어. 마이너스 2, 요거만 딱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만.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쪽은 이렇게 가야 될 거고, 이쪽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요게 지금 A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값이 딱 마이너스 2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 A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까지는 쉬워, 그제? 요까지, 분홍호까지 잡는 거는 쉬워. 여기서 봐. 등호 잡는 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 이런 게. 등호 잡는 게 안 되는 사람. 자, 어느 쪽에 등호가 붙고 어느 쪽에 안 붙고 하는 걸 자기가 한번 따져봐. 마이너스 2쪽하고 마이너스 1쪽에 어느 쪽에는 등호가 붙고 어느 쪽에는 등호가 안 붙고 하는 거 찾아봐. 찾았나? 성은이 어느 쪽에는 붙고 어느 쪽에는 안 붙고 어떻게 돼? 이쪽은? 붙고 이쪽은? 보자. A가 봐라. 마이너스 2가 됐다 해봐. 이 등호가 붙는다는 말은 A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딱 적어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잖아. 그럼 이거하고 교집합 안에 마이너스 2가 들어있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들어있으면 되네. 그럼 이건 A는 마이너스 1은 돼도 돼. 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면 마이너스 1도 들어가고 마이너스 2도 들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는 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답이다. 그 다음에 자 56번 요거 잘 이해해. 풀이하는 거를 딱 원칙을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래 푸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항상. 그까지는 똑같아. 그럼 아까하고 차이점 뭐고? 이런 게 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식이 성립한다. 연립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요 식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가 이거를 동시에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 이 식이 항상, 이 식도 항상 성립하고 이 식도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없으면, 그지? 이게 없으면 그렇게 돼. 근데 지금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자, 요 x에 요런 값들을 요 x에 막 집어넣잖아. 그럼 이 수는 막 변하겠지. 변하는데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a를 정해야 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범위 없을 때는 왜 그냥 판별식 쓰는데요?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게 x하고 안 만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판별식만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최소값. 근데 이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대칭축이 2분의 1이네. 자, 마이너스 1에서 1은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최소값이 돼.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어.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이 식도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제일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보면 되잖아. 나머지는 그보다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최대값을 찾아야 돼. 대칭축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최대값은 요 값이네. 그지? 요 값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제일 큰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보니까 나머지 이게 음수니까 나머지는 다 음수가 되는 거지. 다 알아볼 필요 없이. 그지? 그래서 최대값이 F1, 요 1 집어넣어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보인다. 자, A는 요 이항해봐. 작거나 같지. A는 뭐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는 최대값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요거는 B를 넘겨봐. B는 크거나 같지. 뭐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B는 최소값이 생기겠지. 최소가 돼. 그럼 B에서 A를 빼는데 제일 작은 데서 제일 큰 데를 빼면 이거의 최소가 되겠지. 그지? 제일 작은 수에서 제일 큰 수를 빼면 그게 최소가 되는 거야. 만약에 반대로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를 빼면 그건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범위 찾아서 그 경계되는 값이 최대 최소 값에 해당한다. 그럼 시작. 요 부등식 풀어야 했다. 부등식은 항상 방정식 근 구하는 거랬지. 그지? 자, 근 구하자. x-1이 마이너스 3이 될 때가 근이고 x-1이 4가 될 때 0이 되잖아. 이게 근이네. 근.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마이너스 2하고 5가 되네. 작다네. 그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5다. 이렇게. 됐지? 요렇게 푸는 게 풀이가 간단하다. 그 다음에 58. 그 다음에 59. 됐지? 이건 다 반백 쓰면 되니까. 자, 그 다음 60 보자. 영이 아닌 실수 P에 대하여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 AB를 지나는 직선을 GX라. 이때 fx-gx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이 말은 fx가 gx, 이 말과 같은 말이지. G 그래프는 직선이야.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해가 된다. 그지? 그럼 그거는 A부터 요 B 있는 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런 거, 요 범위에서 G가 F보다 더 크잖아. G는 요 직선이 요 위에 있단 말이야. 요 범위가.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됐어.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돼. 그럼 요거는 뭔데? 마이너스 2A분의 B, 요렇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니까, 그제? 꼭지점의 X 앞에는 바로 대칭축을 놔. 요거는 0이네요. 요 안에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돼야 돼, 10개. 요 안에 정수 X의 개수가 10개. 자, 지금은 봐.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 P가 양수라는 말이 아니지, 그제? 그림만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자, P가 양수면 지금 같은 그림이네, 그림이. P가 양수면 마이너스 2분의 P는 음수니까 왼쪽에 올 거 아니야. 만약에 P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는 양수가 되겠지. 양수가 되니까 대칭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오른쪽. 요게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이 요렇게 돼서 0, 요렇게 돼. 요 안에 정수가 10개 있다, 이 말이야. 요 안에 정수가 10개 있다.
그럼 0부터 출발이지.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경계도 다 들어가. 그지? 그러면 요게 0이니까 요게 10개가 되려면 요게 10이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10이. 요게 11이, 9가 요렇게 들어와야 돼. 요게 10 요렇게 되겠다. 이해되나? 꼭 9에 톡 떨어질 필요는 없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p가 그게 정수란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10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0부터기 때문에 10이 아니고 9까지가 10개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 요 놈이 9에 탁 떨어져도 관계없잖아. 경계가 포함이 되니까. 그지? 요게 9보다는 10보다는 이렇게 돼요. 만약 이쪽 편에 있다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요게 마이너스 9고 요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는 크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p 값 중에 제일 큰 p 값과 제일 작은 p 값을 계산하라. 어느 라면 전문점에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2,000원입니다. 자, 2,000원에 팔 때는 하루에 200그릇을 팔았어요. 200그릇. 근데 라면 가격을 100원씩 내릴 때마다, 그럼 내리니까 마이너스 100 x1 100원 냈단 말이 아니니까, 그지? 100원씩 내릴 때마다 했기 때문에 100원 내릴 때, 200원 내릴 때 그럼 100x1을 내야 된다. 그러면 판매량이 20그릇씩 늘어나기 때문에 20x만큼 판매량이 늘어나겠지. 자, 이거를 곱해놓은 것이 뭐고? 나면 총 판매액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판매액의 합계가 이거 이상이 돼야 돼. 442000 이상이 되기 위한 라면 가격의 최대값은, 자, 이거를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라면, 잘 들어. 라면 한 그릇 가격의 최대값을 묻는다는 말은 이게 가격이잖아. 이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x는 최소가 돼야 되겠지. 이거는. 그럼 이 범위를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요거를 계산한 것이 바로 가격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x 구하라는 말이 아니지, 그지? x의 최소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계산한 게 바로 라면의 값의 최대값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부등식 풀어라 이 말이야. 62. A, B, C는 절대값이 모두 1보다 작아. 그 다음에 요식 활용하는 것, 요식하는 것, 요거는 거의 공식같이 딱 알아두는 게 좋아.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돼. 요게 0보다 크나 이 말이지, 그지? 자, 요식을 A를 묶어내면 B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B 마이너스 1. 그럼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요식을 정리하니까. 자,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를 지금 보는 거지. 크다를 보는데 뺐을 때 0보다 크다를 밝혀주면 되는 거야. 이게 0보다 크다. 근데 A, B, C는 모두 절대값이 1보다 작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에서 1을 빼면 이거는 무조건 음수잖아. 음수. 이것도 무조건 음수네네.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 그래서 요거는 0보다 크다. 됐지? 그 다음 2번 ABC ABC 더하기 1은 자, ABC 더하기 1은 A 더하기 BC ABC 더하기 1은 A 더하기 BC. 자, 우리 이걸 이항하자. 전체 ABC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이항했다. 좌변으로. 자, 여기서 A를 묶어봐. BC 마이너스 1이네. A를 묶어봐. BC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마이너스 1을 묶어버리면 또 BC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을 묶어버리면 BC 마이너스 1. 그럼 A 마이너스 1, BC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크나 물었다, 그지? 자, A는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음수예요, 이쪽은. BC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끼리 곱하더라도 역시 절대값은 1보다 작겠지. 그럼 이것도 음수가 돼. 그럼 이거는 양수가 돼. 그래서 니은도 성립다. 됐지? 기역, 니은 다 성립했다. 자, 현재까지 기역, 니은은 다 성립했어. 그 다음에 A, B, C 더하기 2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보다 크나 이렇게 했다, 그지? 근데 위에 니은하고 모양이 비슷하네, 조합에는. A, B, C 더하기 2라는 것은 양변에 1을 더하면 되네,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B, C 더하기 1보다는 크다, 이 식이 성립되어 있는 거다. 요 식의 양변에 1을 더하면. 근데 이 식이 이 식보다 크나 이거를 물었잖아, 지금. 근데 실제로 우리는 요 식이 요 식보다 크나 이걸 알아봐야 돼. 그치? 이 식이 이 식보다 크나 그걸 알아봐. 자, 이거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거지. 성립하는 거야, 지금. 요 식이 요 식보다 크다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식이 이 식보다 크다가 성립하면 했다. 이 식이 성립하면 그럼 요게 요거보다 크다는 조금 전에 요 식에서 나온 거니까 성립하는 거지. 자, 요것이 성립한다는 것만 알아내면 요 식이 요 식보다 크다라는 요 식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식이 요 식보다 크나 이거를 알아보라는 것은 이 식이 이 식보다 크나 이거 알아보는 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A가 B보다 크다 이걸 알고 있지 지금. 근데 내가 뭘 알아봐야 돼? A가 C보다 크나 이걸 알아봐야 돼. 내가 알고 싶은 건 A가 C보다 크다를 알고 싶어. 근데 아는 것은 A가 B보다 크다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럼 B가 C보다 크다를 만약에 내가 밝혀주면 A가 C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결국은 B가 C보다 크나를 묻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건 A는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 그러면 BC 더하기 1이 B 더하기 C보다 크나를 물은 거잖아, 결국은. 그럼 요게 이제 0보다 크면 3디귿도 성립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디귿은 성립하는 거고, 요게 이제 크다를 밝혀주는 거야, 지금. BC. B를 한번 묶어볼까? B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니까 이건 똑같네, 그 식하고. 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그럼 B 마이너스 C에 C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C 마이너스 1. 아, B 마이너스 C가 아니고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요게 음수고 요게 음수니까 0보다 크네, 그지? 그래서 디귿도 성립다. 디귿 따지기가 좀 어렵다, 그제? 디귿 따지기가. 직접적으로 따진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래서 기니디 문제는 다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기역, 니은 풀고 맞다, 틀렸다를 끝내버리지 말고 앞에서 맞는 거는 뒤에 항상 활용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문제를 낼 때. 그래서 기니디 문제를 풀 때 항상 그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 x 더하기 1, x 빼기 이거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열림을 했더니 이렇게 돼. 자, 4.7을 반열림을 했더니 5가 돼. 5.2도 반열림을 했더니 5가 돼, 그지? 그럼 이 수는 어떤 범위의 수냐면 이런 수라도 되고 이런 수라도 되고 이 말이야. 반열림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은 반열림을 하니까 요거지, 요거. 그러면 1 더하기 4x 요 수는 원래 있던 요 수는 이거를 반올림을 했지. 이 수가 바로 이런 수다 말, 이런 수. 그럼 이런 수는 어떤 수냐면 반올림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을 뺏는 것보다는 이상이겠지. 요 수들은 어떤 수냐면
여기서 2분의 1을 뺏는 거, 즉 4.5보다는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5가 되니까. 이게 반올림을 해서 5가 됐다는 말은 여기서 2분의 1을 뺏는 4.5지 그거보다는 이상이 돼야 돼. 이 수들이 2분의 1 뺏는 것보다는 이상이 돼야 돼. 그 다음 이 수는 그거보다 2분의 1을 더했는 것보다는 작아야 돼요. 만약에 5.5가 돼버리면 6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요게 1 더하기 4x 요거보다 2분의 1을 더했는 것보다는 작아야 돼. 이쪽은 크거나 같고 이쪽은 작아야 돼. 이 수가 바로 이 수잖아 지금, 그제? 이거를 반올림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수가 이런 수야. 자, 이런 수가 만약에 5가 됐다는 거야. 그럼 이 수는 4.5부터 5.5보다 작아야 되지. 그 말이 요 수는 요 수보다 2분의 1보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모두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모든 실수 x. 자, 이거는 뭔가 이상하잖아. 봐. 실수 x의 값의 합. 실수 x. 부등식에서 어떤 범위가 나왔지, 그지? 근데 그 안에 있는 실수 x를 모두 더하라고 했어. 실수를 어떻게 다 더해? 무수히 많은데, 그지? 실수를 다 더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를 빨리 발견해야 돼. 실수 x의 값의 합인데 부등호가 나왔어. 그럼 범위가 아무리 적어도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실수를 더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요거를. 이 수가 바로 이 수잖아, 이 수. 자, 이 수는 무슨 수냐면 정수야, 정수. 정수는 딱딱 끊어지잖아, 그지? 이되나? x는 실수지만 1 더하기 4x 이 수는 정수인 거야. 반올림을 한 결과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이 정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k라고 둬버린 거예요. 이제 k는 정수야, k. 그럼 x의 범위를 보지 말고 이제 k 범위를 봐버리면 이제 k는 정수기 때문에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k 값을 찾으면 x 값은 여기서 계산하면 되니까, 그지? 자, k로 고치자. k 빼기 2분의 1. k 빼기 2분의 1. 자, 1 더하기 4, 여러분, 4x는 k-1이니까 x는 4분의 k-1. 그거를 여기 집어넣는 거야. 4분의 k-1 더하기 1. 4분의 k-1 더하기 1. 4분의 k-1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자, 다 정리해야 된다. 요거는 k에 대한 2차식이네. 그럼 요렇게 정리하면 요거 k에 대한 1차식 되지. 요렇게 정리하면 요것도 k가 한 1차식이네, 그지? 그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k 값을 찾는 거야, 정수 k 값. 그치? 요 2차 부등식과 요 2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k 값을 찾는 거야. 그럼 그 정수만 찾으면 요 값이 있으니까 요 식으로부터 x를 구해낼 수가 있죠. 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식 푸는 것 너가 해봐. 식만 풀어주면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몇 14. 부등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 m의 값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이 식을 m으로 당연히 정리해야 되겠네. 정리하자. m에 대한 2차 항부터 보면 x-2m제곱. 그 다음에 m에 대한 1차 항은 요게 마이너스 2x가 있고 요게 플러스 4가 있으니까 4-2x의 m. 그 다음에 m이 없는 것 플러스 5 이렇게 돼. 이게 항상 이렇게 돼야 돼. 항상. 자, 여기서 2를 묶어낼게. 그럼 2-x네. 자, 2를 묶어내면 2-x. 요거의 m에 관한 식으로 보고 있어. 자,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시오. 이렇게. 자, 먼저 x가 2가 되면 성립하지. 이때도 성립. 항상 그렇게 해야 돼. 이 식이 2차식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지? 자, 2가 아닐 때는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돼. 판별식. 그 판별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요것이 0보다 작다. 요거 만족하는 x 범위 안에 2를 더 추가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시오.
됐지? 보시고 이것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두 성립할 때, 이 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두 성립할 때, 모두 성립하면 a가 양수가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두 번째 식, 2차 계수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c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이런 요 세 식이 성립하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 세 개의 부등식. 이때 이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했다. 그지? 이 부등식은 계수가 a, b, c가 다 들어있네. 자, 이제 요거 정리해 보세요. 요거를 다 더해버리면 모양 나오지. 요거 다 더하는 모양.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작거나. 그럼 요게 뭔데? a-b제곱, b-c제곱, c-a제곱이 0보다 작거나. 작을 수는 없다, 그지? 같을 수밖에 없네. 해서 a 이꼴 b 이꼴 c가 돼. 그치? a, b, c는 다 똑같아. 아, 이게 다 a래, a. 이게 다 a네. 양변 a를 나눠주면 되겠지. 아, 또 a는 양수네. 그럼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해서 요 부등식을 푸시오. 됐지? 자, 그 다음에 숙제 다 된 사람. 응? 응. 니 왜 안 했는데? 아, 푼 사람 손 들었다고. 이 새끼, 맞기도 뭐.